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전일 교육해 드렸듯이 다우지수는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문제에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락을 좀 제한하는 모습 정도는 보이고 있는데 아직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이 국채 금리가 뭐 안정화가 된 게 아니고 지금 뭐 5%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뭐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안정권에 들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도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그거죠. 고금리 지속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갔으면 이제 내년 뭐 1분기든 2분기든 이렇게 금리 인하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좀 늦는 것 같으니 지금 좀 더 이제 뭐 지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용이 뭐 꺾였어도 생각보다는 덜 꺾이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매파적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고 이게 국채 쪽에 이제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인하는요, 상황을 보면서 하는 거지, 시장에서 기대감을 갖고 내년 초에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지, 제롬 파월 의장이 내년 초에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 굳이 제롬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바뀌었다라기보다는 기존에 매파적인 의견들 있죠. 이 의견들이 소수의 의견이었는데, 이 의견을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얘네 목소리가 그냥 더 커진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매파적인 의견이 정말 소수의 의견이었는데 이 목소리가 좀 커지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됩니다. 사실적으로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서 바뀐 게 없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올 때 누구보다 신중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이제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의견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아요. 한번 갈 때까지 목적지 갈 때까지는 계속 갑니다. 그러다가 금리 인상 늦은 거죠. 뭐 때문에 고용 쪽 얘기하다가 금리 인상 늦은 거 아니에요. 놓친 거 아니에요, 타이밍. 그리고 나서 고용이 이제 드디어 본인 마음에 든다. 그리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때 한 템포 늦었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이거였는데 뭐그 조금 한 분기 정도만 일찍 했어도 좀 괜찮지 않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도 이게 계속 저런 파일 따라다니는 이제 이런 좀 꼬리표 같은 거죠. 금리 인상 너무 늦지 않았느냐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온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런 것처럼 저런 파일 의장은 뭐 본인이 만족할 때까지 이번 물가도 뭐 2% 달성할 때까지 그냥 쭉 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뚝심 있는 사람이에요. 한번 말해놓은 거를 웬만하면 바꾸려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대신 바꾸면은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약간 늦지 않느냐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그래서 180도 변한 얼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갑작스럽게 금리 올리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가파르게 이제 속도감을 올리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 제롬 파월은 그냥 기존 입장 그대로 그냥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표나 나오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성은 있는데 미세한 변동성이고 본인이 말한 거 그대로 지키고 있는 정도입니다. 매파적인 의견이 그냥 좀 더 올라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상황이 이런 이제 시장을 만드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하락이 끝났느냐?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여기서 이중 바닥성 움직임을 만들 거냐, 아니면은 회복이 된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이 역헤드 숄더 모양을 만들 거냐, 이런 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4분기는 회복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좀 더 밀렸기 때문에 이게 회복의 구간이 기본이 되는 거고 생각보다 빨리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한 11월쯤 해가지고는 다시 한번 이제 돌파 시도하는 이런 구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지켜보면서 가자고요. 그럼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도 뭐 하락을 제한하는 정도는 나왔죠. 그래서 13,200포인트 정도는 회복 시도 나왔는데 요것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아직까지는 뭐 횡보하면서 쉬어가면서 눈치 보기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환율이 이제 강달러 때문에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오늘 그나마 안정이라고 보이긴 그런 좀 아직도 뭐 너무 높은데 1,450원 정도까지는 맞춰놨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동향이 조금 좋아지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풋옵션 청산하는 건 좋아요. 근데 더욱더 적극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린 한 200억 정도 이렇게 청산이 나오면 좋은데 그 정도 움직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밀어내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올라왔다가 오후장에 2시 좀 넘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시까지는 이제 반등 구간 유지하고 있다가 거의 한 2시 전후 되는 이 구간부터 시작해서 쓱 밀어내리죠. 요런 이제 마감 동향에서 이렇게 좀 억지로 좀 밀어내린 경향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보다는 조금 더 2400을 흔들 정도는 지금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 억지로 밀어내린 거는 다시 회복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500 쪽으로 붙어 가는데 이제 이거를 4분기 동안에 다시 한번 2650쪽을 넘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구간까지 붙여놓고 내년 1분기로 넘기느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넘기느냐,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뭐 수급적으로는 그나마 좀 뭐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나고 있다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제 반등 구간도 있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1.56%까지 올라가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일 워낙 뭐 4% 밀렸으니까 후폭풍성 움직임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이제 슬슬 오늘 뭐 종가나 이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또 모아가도 되는 이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9월에 이제 중순 정도에 주식시장 꼴배기 싫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뭐 다 떠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조금 쉬다 오시는 거 좋다.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쉬어가지고 지금 이 추석 연휴가 6일 정도 되니까 연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매매하면 된다. 지금 아예 주식을 접기에는 나 이제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은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어차피 연휴 전에는 시장이 좋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 고려해서 연휴 끝나고 나 보시면 됩니다 했는데 오늘 종가 정도부터는 슬슬 다시 한번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가 오늘 4%나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주 가장 뭐 단단하고 건재하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서 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이 하이닉스 보시면은 삼성전자보단 낫다. 11만 5천 원 계속 유지해주고 여기 흔들기만 하지 계속 유지해주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저항을 이 72,500원 아래 있으니까 자꾸 아래쪽으로 붙어가고 흘러내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이닉스는 이 구간을 넘어와 있으니까 여기 흔들기만 하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보이고 있죠?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 삼성전자는 저기 밑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밀린 거 아니에요, 한번. 이게 주가 레벨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뭐 상상인증권이나 뭐 여러 증권사에서도 리포트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 되면 2024년이죠. 지금도 HBM 쪽으로 해서 점유율이 높은데 내년에 프리미엄급 HBM3 이제 또 공급 확대되고 하면은 이제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도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 삼성에서도 드디어 이제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대형주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건 이런 뭐 하이닉스 같은 게 편안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준다가 아니라 편안하게 밀려도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년까지 볼 때 그냥 편안하게 수익을 그냥 꾸준하게 낸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뭐 DBI텍 같은 경우도 그래서 오늘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 요거 5만원 회복하는 거 중요합니다. 5만원 회복하는 거 보면서 DBI텍은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양호한 모습 보였죠. 얘는 이제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52,500원 넘어가는 거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머티리얼즈처럼 이제 뭐 추세 좋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양호하죠. 얘도 이제 5만원까지는 흔들기 나오는데 6만원에서 5만원 요 구간 요렇게죠. 그러니까 저점 구간에서 매수하면은 20%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돌파되면 더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그냥 편안하게 보시는 거고, 좀 최근에 조정받은 게 뭐 이스페타시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조정을 좀 예쁘게 받고 있는데 3만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서는 그냥 쭉쭉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고 3만원 회복하면 그때 물량을 실어도 됩니다. 속도는 3만원 회복해야 빨라지는 거고,
ISC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85,000원 아래로 내려서 7만원 구간까지 왔는데 7만원 구간까지 오면 여기는 이제 뭐 거의 다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종목도 이제 모아갈 만한 구간이고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뭐 테스, 뭐 원익IPS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좀 반등 나온 다음에 고점 못 넘어가고 다시 하단까지 내려왔죠. 그럼 2만원 구간 같은 데는 뭐 괜찮은 구간이죠. 지금 2만원 아래쪽에 있는데 괜찮은 가격권인 거죠. 그래서 뭐 검사 장비 쪽에도 뭐 테크잉이나 뭐 유니테스트 이런 쪽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뭐 장중에 쪽 힘 좀 내다가 거래대금이 안 실렸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뭐 약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실려야지 좋아진다. 그리고 뭐 DNF라던가 이런 뭐 소재 쪽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전공정 장비 그리고 뭐 후공정 쪽이나 이 뭐 검사 장비 그리고 소재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이제 기판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뭐 그 패키징이라든지 이런 데를 더 보시는 거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시대 흐름에 맞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하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DNF 같은 경우도 지금 17,5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다. 지금 16,000원 초반인데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좋은 가격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반도체 쪽이 가장 뭐 편안하다라는 거는 지금도 뭐 변치 않는 사실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의견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생각보다 더 밀리긴 했는데 시장 영향력도 있었고 해서 밀리긴 했는데 이것도 기회라고 봅니다. 이번에 또 도요타랑 이제 연간 20기가와트시 규모의 이 공급 계약 이게 단일 규모로는 최고 수준의 공급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초대형 계약이 한번 나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뉴스 보시면 다 알고 전 세계 뭐 5대 자동차 기업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다 공급을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점유율 측면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중국 기업이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의 입지가 줄어든 건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자, LNF 이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LNF 기다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기서는 이제 바닥 잡을 만하죠. 15만 원대에서는. 그래서 15만 원대 이렇게 흔들어 놓고 이제 살살살살 이제 반등이 좀 나올 때가 됐는데 거래 대금이 좀 워낙 안 붙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속상하실 거예요.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에코프로나 이런 쪽이 좀 이제 빠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참고 정도는 하시고요. LNF가 거래 대금이 붙으면은 저쪽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이제 체크하면서 보세요. 수급이 중요해요, 지금은. 자, 그리고 이런 이제 코스모신 소재 같은 양극재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슬슬 이제 좋아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는 쪽이니까 동아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를 했는데 좋습니다. 동학이요. 오늘 거래대금 터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시장에서 좀 받아야 되는데 바닥권에서 좀 예쁘게 슬슬 잘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에서도 시장 어려울 때도 잘 휴식을 취했고 이제 고점 돌파 시도하면서 6만 원까지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동학이어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고 그리고 뭐 TCC 스틸이나 이런 뭐 사마이미늄 이런 종목들도 이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뭐 PNT나 뭐 하나기술 같은 이런 장비주들도 이제 최근에 교정을 받았는데 이것도 이제 6만 원에서 6만 원에서 요 위쪽 적어도 6만 원대 위쪽으로는 살짝 걸쳐놨는데 요 위쪽으로 넘어오면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뭐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최근에 요 10만 원 부근까지 10만 원 이제 뭐 10만 5천 원 뭐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는데 10만 원 전후 이런 구간에서는 또 모아갈 만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13만 원까지만 가도 뭐 10만 원 구간이면 거의 한 30%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미래나노텍이나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이제 턴될 때가 됐는데 오늘 거래대금을 조금 실으려다 말았어요. 조금 더 실렸어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거래대금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지도 좀 체크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폐배터리나 이제 전기차 쪽으로 다시 한번 메리트가 돌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뭐 100달러 근접하고 100달러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체 에너지 쪽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럼 그린 에너지 쪽 여러분들이 계속 보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탄소 배출권이랑 이제 2차 전지 쪽 다시 한번 또 뭐 이제 주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거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차 전지가 반등이
반도체보다 뭐 빠르게 나온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면 내려갈 때마다 이제 음봉에서 모아간다라는 이런 전략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한다라고 해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6,500원 회복 시도했는데 회복은 안 됐습니다. 여기 회복이 중요하고요. 거래대금 오늘 실었으니까 언제든지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이 무선 충전이라고 하면 아모센스 항상 같이 보시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밀려 있는데 이렇게 밀려 있을 때 좀 관심 갖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얘는 뭐 이런 급등 흐름이 뭐 흔히 나오지는 않아요. 보통 이렇게 한번 쓱 올라왔다가 밀리고 쓱 올라왔다 밀리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이제 무선 충전 얘기 나오면 항상 이제 차폐 쪽 얘기 나오죠. 그래서 차폐 쪽으로 아모센스의 기술력 항상 뭐 부각되고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충전 얘기 나오면은 같이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휴맥스 홀딩스, 뭐 에스트래핑 뭐 이런 쪽을 같이 볼 수 있다. 다 지금 바닥권까지 아예 지하까지 뚫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체크하시고, 대신 이제 원익 PNE는 요거는 잘 모르겠네요. 요거는 이제 초던 조차 때부터 해가지고 자꾸 이제 테마성으로 와서 이제 이중천장 만들고 쉬는 구간이라서 얘는 아직 좀 불안해요. 그래도 7,500원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뭐 살짝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올라가려는 모습 만들고 있고, 뭐 라이콤, 오비고 이런 쪽이 이제 모빌리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 쪽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디스플레이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웹 기능 서비스가 연동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최근에도 이거 5,000원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한 운봉 때마다 모아가세요라고 이렇게 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상한가 들어서 5,000원 딱 걸쳐놨는데 거래대금이 더 터졌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상한가에 들어왔어요. 이게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오후장에 팍 튀고 해서 뉴스 나오고 나서 들어갔는데, 사실은 VI 한번 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VI 가기 전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여기서 거래대금 이렇게 막 실어줬어야 됐어요. 그러면은 모양이 더 이쁜데 거래대금 없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손바뀜 현상이 필요 없이 그냥 이거를 끌고 올라가려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안 끌어올리려고 그냥 다시 패대기 치려고 하는 거냐, 이 둘 중 하나를 봐야 되는데, 뭐 테슬라 쪽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뭐 실망스러운 이슈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AI 쪽은 계속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나쁘지 않은 결과일 것 같아요. 개인 투자분들 더 이제 매수 쪽으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빨리 넘긴 이런 감도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스트 소프트나 이런 코난 테크놀로지 이쪽도 계속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는 지금 15,000원에서 18,000원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000원에서 18,000원 이 박스권 매매에도 한번 매매할 때마다 20-30%씩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이제 오늘도 이제 뭐 어제도 이제 반등 좀 시그널 만들다가 다시 한번 쑥 밀렸는데, 그래도 요거는 거래대금 실어가지고 9만원 돌파 시도 계속하고 있죠. 9만원만 넘어가면은 좋아질 수 있는데 9만원에 자꾸 막혀요. 이제 슬슬 붙여서 한번 넘어갈 타이밍이 온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그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19,000원 아래 요 16,000원 구간 요 구간이면은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9,000원만 회복해도 요 22,000원만 가도 나쁘지 않고 25,000원 가면은 나이스한, 그리고 돌파해서 이렇게 날아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아직까지는 요 코난 테크놀로지나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제 이슈를 안고 있으면서도 가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루닛이나 뭐 뷰노 이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헬스케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15만원대권 바로 앞까지 와 있죠. 지금 루닛이 오늘 이제 뭐 저가 보면은 15만원대도 이제 건드리고 했었는데, 루닛도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될 거고요. 뷰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시장 성향상 추격 매수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상장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좀 기다리는 게 낫다. 나머지 로봇주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으니까 좀 기다렸다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습니다. 뷰노 같은 경우도 지금 32,000원 쪽으로 붙어오고 있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구간에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뭐 셀바스 AI나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 이런 쪽도 셀바스 AI가 뭐 2만원 아래로 내려와 있다. 고마운 구간이 안 내려가도 되는 구간인데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고마운 구간이고 셀바스 헬스케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올라갔다가 쉬고 이거 반복하고 있죠. 그러면 셀바스 헬스케어나 이런 쪽도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두산 로보틱스 요거 설명 안 할 수는 없겠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저라면 이거 오늘 상장 이후에 뭐 따상 가더라도 저는 이 종목을 추격 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그 다른 로봇주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상장이 된 다음에 뭐 상한가 들어가고 하면 좋겠지만 못 가면은 지금처럼 상장 가격 이후에 음봉으로 밀렸습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67,000원에서 지금 저점까지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당일날에도 3, 40%씩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이런 구간이니까. 그리고 상장 가격 자체, 공모 가격 자체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저가에 상장된 게 아니죠. 싸게 상장된 게 아니었어요, 공모가가.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못 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가서 예를 들어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게 같이 움직이면 좋겠지만 두산 로보틱스가 수급을 다 빨아들이고 나머지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도 같이 밀렸지만 나머지 이런 로봇 관련주들이 수급을 다 저쪽으로 내준 다음에 잠깐 쉬는 구간 나오면은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아래 구간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어제 드렸었죠.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데 이 아래쪽으로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쉬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매력 있는 가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SP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전체적으로 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이렇게 급락 나오면서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가격이 좋아졌죠.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 이슈가 나온 날이니까 재료 어떻게 보면 재료 노출일 수도 있어요. 그동안 SPG도 이렇게 바닥권에서는 올라왔잖아요. 3월에 올라온 거 말고도 최근에도 8월부터 해가지고 슬쩍 은근슬쩍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구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구간에서 잘못하면 이렇게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다렸다가 뭐 32,000원 구간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은 36,000원 구간을 회복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보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나 뭐 로봇 관련주 오늘 따라붙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도 뭐 정리해야 되는 구간인데 차마 뭐 수익 많이 나신 분들한테 무조건 정리하세요라고 말하기는 뭐 어려우니까 각자 이제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정리하겠지만 뭐 바닥에 사신 분들이야 조금 밀려도 어차피 수익 많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니까 대신 신규 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좀 기다렸다 사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 주 내용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보면서 사도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 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자동차 부품주 뭐 아진산업이나 이런 선홍화이텍, 아진산업, 화신 뭐 등등 해서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너무 싸게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모아가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거 참고하시고 뭐 SY를 비롯한 이 재건주 같은 경우도 순환 계속 나오니까 참고하시라고 했고 SY가 6,500원 지켜준 건 좋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 잘 지켜주고 다음 주에 넘어가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런 재건주들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이제 방산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요것도 10만원 흔들기 나왔는데 가격 좋은 가격 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때 보는 거예요. 어제 이거랑 풍산이랑 LI진학선이랑 세 개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풍산은 이제 저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과하게 밀리긴 했죠. 그리고 LI진학선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그래도 움직임 제일 좋았는데 85,000원 딱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걸 보시는 게 낫다. 두산로보틱스보다는 이런 거를 차라리 지금 모아가는 게 나은 거고 아니면 뭐 바닥권에 있는 쪽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슬슬 이제 다가오긴 해요. 덴티움이나 뭐 이런 뭐 레이, 바텍 이런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있죠. 이런 종목들도 이제 바닥까지 쓱 내려와서 지금 18만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조정 충분히 좀 받지 않았나 싶은데 여기서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냐 움직일 것이냐 차이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는 용도로 지금은 이제 모아갈 수 있고 레이 같은 경우도 불안하면 이제 22,000원 회복될 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뭐 바텍도 마찬가지고요. 바텍도 기존에도 이제 뭐 바닥권에서 저희가 정확하게 포착해서 교육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슬슬 이제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어요. 31,000원대 구간 정도면은 그러면 3만원 흔들기 정도까지 생각하고 보면 될 거고 그리고 미용의료기기도 이제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한 차례 올라간다. 최근 시장 영향력이지만 잘 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슬슬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제이시스 메디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종목도 지금 12,000 아래로 내려왔는데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죠. 음봉 밀릴 때마다 만원까지 모아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12,000원 회복하면 그때 사셔도 되는 거고
뭐 하이로닉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쉬는 구간에 있는 섹터들 많단 말이에요. 반도체주가 가장 뭐 편안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후에 나머지 이제 AI 관련주들 보시라고 했고 로봇주는 그동안 계속 보다가 로봇주는 조금 쉽니다라고 이번 주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뭐 대체로 볼 수 있는 이런 뭐 부품주, 재건주, 방산주, 뭐 의료기기 관련주 뭐 이런 쪽도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좀 넓히면서 보시고요. 지금 불안감 조성하는 이런 이제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럼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좋은 구간은 맞고 그리고 적어도 연말까지 회복의 구간은 나올 수 있는 거고 내년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와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우려감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걱정되시면은 저희 이번에 피드백 공지 올려드렸죠. 피드백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신청하셔가지고 궁금하다 싶으면은 이제 내 이제 종목들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